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올해 노벨상은 좀 특별한 그런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노벨상 이렇게 하면 노벨 물리학상, 뭐 화학상 이런 것을 보면은 대개 이제 뭐 20년, 30년 정도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분들이 받으시고 아니면 연구소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던 분들이 평생을 바쳐가서 이제 해온 연구 업적에 대한 그런 공적을 인정해서 노벨상이 대부분 다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연구 업적이 일천한 현장에서 AI 개발자들에게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동안 연구 일선에서 전력 투구해온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뀐 거죠.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는 노벨상 휩쓰는 AI, 물리학상에 이어서 화학상에서도 구글 딥마인드 주역들이 수상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 개발한 허사피스 구글 딥마인드의 CEO 외에 또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는 그런 대학 교수가 함께 수상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달라진 거죠. 상을 받는다는 거가. 이제 그 문제를 한 분이 아주 기사화를 잘했네요. 2024년도 노벨상 AI 강풍을 맞은 기초각 연구 패러다임이 바뀌나,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이거든.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계에 종사해 온 사람들 뿐만 아니고 거의 이제 짧은 기간 동안 AI 개발에 헌신해 온 그런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그런 아주, 아마 노벨상 수상 역사 가운데 이렇게 현장 개발자들에게 대거 상이 수상이 된 경우는 거의 처음이지 않겠냐 싶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7일 노벨 생리의학상 발표로 시작된 노벨 과학상 발표가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 발표로 끝을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노벨 과학상의 단연코 키워드란 것은 바로 인공지능 AI다, 그렇게 표현하고,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월 9일 날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베이크 미국 워싱턴 교수, 단백질 구조 합성물에 대한 그런 걸 가능하게 한 그런 수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허사피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 존 점프 구글 딥마인드 수석 연구원을 설정했는데, 이들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거나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AI를 연구한 성과로서 노벨상을 받게 됐다. 한 사람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연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 구조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AI에 기반해가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앞서 10월 8일 노벨위원회는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AI 대가로 꼽히는 존 호필드 미국 프린스대 교수,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 교수를 선정했는데, 이들은 1980년대부터 현존하는 AI 기반이 되는 머신러닝과 인공신경망 분야를 개척해왔다. 노벨 과학상 3분야 중 2분야에서 AI 연구자가 수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구글 딥마인드가 2018년 단백질 구조 예측 AI인 알파포드를 발표했고, 2020년에는 알파폴드 2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최고 과학상으로 꼽히는 노벨상을 석권해서 2020년대가 바야흐로
AI 시대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멘트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올해 노벨상을 지켜본 과학자들은 AI가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고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 수행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보내는 거네요. 예. 전문가들은 AI 영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석차옥 서울대 교수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 열린 노벨 화학상 설명회에서 1900년대 초에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성과들이 노벨상을 받았고, 이에 준하는 것이 2000년대 초의 AI고,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물리학이나 화학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했는데 AI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초과학인 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네요. 예. 노벨위원회는 화학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단백질의 구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이 아찔해지고, 예, 인류의 이익에 현기증 나는 그런 개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 걸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뭐 수일 내에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죠. 이제 어제 방송에서 제가 AI 부정론을 피력하는 한 교수, 한 저명한 교수가 뭐 향후 10년 내에 5%의 직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소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대체로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지식인들은 미래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보수적이고 조금 우울한 전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지만 이렇게 비관론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그렇게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AI는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완전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혁신적인 그런 영역을 개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직업인의 세계뿐만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AI를 두고 현재 비관론과 낙관론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관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기술 투자가 잠시 동안의 유행이고, 그리고 투자된 많은 돈들이 낭비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보지만, 또 낙관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뭐 모든 영역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가 하드웨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엔비디아의 설계 기술에 의한 GPU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처럼 그런 메모리 분야가 있어야,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 이런 AI 모델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노벨 화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이 뭐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투자 기회를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반도체 TSMC가 3분기에 매출이 39% 급등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기존의 AI 가속기 H100, H200, 호프 100, 호프 200 모델에 비해서 야심적으로 블랙웨어를 12월 초에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떴네요. 그 이제 모델이 여러분 2.8배, 기존 모델인 호프 100이나 호프 200보다도 2.8배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다 우리한테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큰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이제 삼성전자가 죽을 쓰고 있지만, 예, 감사합니다.